안녕하세요. 잡학사전입니다. 오늘은 특히 40대 이상 분들께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당뇨에 좋은 곡물, 그리고 곡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흰쌀밥은 포기하기 어렵고, 잡곡밥은 먹기 불편하고, 어떤 곡물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조절하면서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에 좋은 곡물 8가지, 곡물별 영양소와 효과, 곡물 섭취 시 주의할 점, 잡곡밥을 맛있고 쉽게 먹는 법,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곡물과 당뇨는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곡물과 당뇨의 관계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곡물은 우리 식사의 주식이죠. 흰쌀, 밀가루, 국수, 빵, 떡.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정제된 곡물,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흰식빵은 섬유질이 거의 제거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반면에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 예를 들어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곡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포만감까지 줍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통곡물이 필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에 특히 좋은 곡물 8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흰쌀과 달리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의 쌀입니다. 현미는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혈당 지수가 흰쌀보다 낮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현미를 처음 먹기 어려우시면 흰쌀과 7:3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보세요. 천천히 비율을 늘리면 적응이 쉬워요. 다음으로 요즘 인기가 높아진 곡물 바로 귀리입니다. 오트밀이라고도 불리는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감소, 심혈관 보호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오트밀로 죽을 끓이면 속도 편하고 혈당 관리도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오트밀 중에서도 순수 귀리 100%인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이나 우유가 섞인 가공 제품은 피하세요. 다음은 우리 전통 잡곡 중 하나죠. 보리밥, 보리차 모두 익숙한 이름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보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질게 됩니다. 쌀보리 비율은 8:2 또는 7:3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곡물이자 콩류에 해당하는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병아리콩을 삶아서 밥에 넣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이번에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곡물 퀴노아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완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마그네슘, 철분, 아연이 풍부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관리에 적합합니다. 밥에 10에서 20% 정도 섞어 넣으면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아요. 기장은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애용된 곡물입니다. 철분, 아연, 미네랄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리고 혈당 급상승을 억제합니다. 또한 장운동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노란빛 기장을 2-3스푼 넣어주면 밥 색깔도 예쁘고 풍미도 좋아집니다. 수수는 특유의 고소함과 씹는 맛이 매력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수수는 약간 단단하므로
불리는 시간을 늘리고 밥솥에 오래 익혀주면 부드러워집니다. 율무는 한방에서 자주 쓰이는 곡물입니다. 이뇨작용과 붓기를 제거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당뇨성 신장 질환 예방에 도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무는 밥에 넣어도 되고 율무차 형태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곡물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잡곡밥은 질기고 맛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잡곡밥을 맛있게 지속적으로 먹는 팁 알려드립니다. 첫째, 혼합 비율을 조절합니다. 처음부터 잡곡 100%는 어려우니 백미와 잡곡을 8대2 또는 7대3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충분히 불려줍니다. 현미, 보리, 수수, 율무 등은 최소 4시간 이상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불리면 부드러워져 식감이 좋아집니다. 셋째, 압력밥솥 또는 전기밥솥의 잡곡 코스를 활용합니다. 일반 밥솥보다 잡곡 코스가 있는 전기밥솥이 잡곡밥을 부드럽게 지어줍니다. 넷째, 고소한 맛을 더해줄 재료를 활용하세요. 들기름 한두 방울, 밤, 단호박, 고구마 큐브 소량, 깨소금, 김가루와 함께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곡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곡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곡물은 약 2~3공기 분량이 적당합니다. 잡곡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이라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반찬이나 과일, 간식과 함께 총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이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드럽게 익혀서 죽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당뇨약은 식이섬유와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 복용 후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빵은 이제 못 먹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단 어떤 빵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빵은 피하세요. 아무리 곡물이 들어갔다고 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당뇨에 매우 안 좋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대부분의 일반 제과점 빵은 흰 밀가루, 설탕, 버터가 들어갑니다. 단팥빵, 소보로빵, 크림빵 등 설탕이 많이 든 빵. 식빵도 조심하세요. 그냥 식빵도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 관리를 하면서도 빵이 먹고 싶을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빵을 고르세요. 첫 번째, 100% 통밀빵. 정제하지 않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립니다. 단, 시중 제품 중 통밀 함유라고만 써있고 실제로는 30%만 들어간 경우도 많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귀리, 호밀, 퀴노아가 들어간 곡물빵. 잡곡이 함유된 빵은 혈당 지수가 낮고 포만감이 높습니다. 예로 귀리빵, 호밀빵, 퀴노아, 브레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무설탕, 무가당 제품. 무설탕, 무가당 표시를 확인하세요. 특히 잼, 크림, 과일 건더기 등 첨가물이 있는 빵은 피해야 합니다. 곡물빵을 드실 때는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곡물빵이라도 2조각 이상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는 빵 1조각, 단백질, 채소가 균형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 먹지 말고 대신 먹는 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빵은 간식이 아닌 주식입니다. 밥과 빵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빵을 간식처럼 추가하는 건 혈당 관점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닭가슴살, 샐러드 등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분표 첫 번째가 통밀인지 확인합니다. 식이섬유 3g 이상, 당류 1g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방부제, 포도당, 액상과당, 포도당 시럽이 안 들어간 제품을 고릅니다. 요즘은 당뇨나 저탄고지 식단을 위한 저당 곡물빵 전문 브랜드도 있으니 온라인 구매도 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현미, 귀리, 보리, 병아리콩, 키노아 등은 당뇨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곡물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불리고 익히고 혼합 비율을 잘 맞추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빵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빵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식사의 일부로 조절해서 드신다면 충분히 맛과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약보다 식사, 그 중에서도 곡물 선택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곡물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